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귀국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미국 국빈 방문. 요약하면 미국과의 밀착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다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협력 관계는 한층 선명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정세는 위험해졌고 더 위태롭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경제 분야에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요란한 빈수레만 남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역대 최고의 외교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정신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한심한 외교를 이렇게 포장해도 되는 걸까요? 한국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한심한 외교로 자신을 더욱더 고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번 방문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두고 국힘당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며 추켜 세웠고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비난했는데요.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사안마다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방미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힘당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핵자산의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며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침을 튀어가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우리 측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밝히지만 미국이 단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빈손 외교를 넘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3조 원대 투자 등 경제 산업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은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국힘당은 한미동맹의 연합전선을 우주와 사이버로 넓히는 첨단 기술 분야에 결속력도 높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래 산업에 향배가 걸린 쟁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really felt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they be happy for a while.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a paper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hav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tried when well, the Bowery's willow brigh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어느 사대주의 친미 대통령의 팝송 한 소절이었는데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아리랑을 불렀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인의 안방으로 찾아 들어가 꼬리치며 재롱을 부리는 애완견과도 같은 이 장면은 대한민국 흑역사로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뭐가 그리 신났는지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사뭇 밝아 보였는데요. 이륙 직전 기내에서 부인 김건희 씨와 기자단석을 찾아 인사했고 서울공항에 영접 나온 참모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건 워싱턴 선언이었는데요.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한미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거죠. 상하원 합동연설에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국익을 위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 추상적이기까지 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동맹 강화, 북한 인권,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연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위중한 선결 사안들이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이었지만 한일 관계도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중국 견제의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주인에게 이쁨을 받으려 공을 물고 온 개에게 해주는 칭찬을 받은 거죠. 아마도 이러려고 한일 정상회담이 서둘러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다음 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한미일 협력 관계가 한층 선명해진 동시에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문제에 미국과 보폭을 맞추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추가 협상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대체 뭘 하고 온 걸까요? 이게 역대급 외교 성과인가요? 미국 언론들은 이번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에 더 큰 목소리를 얻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돌아갔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라고 할 워싱턴 선언을 두고 바이든 정부는 핵 공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용 단어의 문제라며 오지는 정신 승리의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에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는 대신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는데요. 이게 핵 공유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의 핵 사용에 더 큰 목소리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협상에서 오랫동안 추구해온 위상을 얻게 됐다고도 평가했는데요. 반면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돌아갔지만 한국에서 이와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국의 큰 승리라는 호평과 함께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는 혹평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정확한 지적인 거죠. 경제 분야의 성과를 두고도 점수가 높지 않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일자리 감소로 고군분투 중인 한국 젊은 세대에게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흡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을 두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등장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지금 그대로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거론되지 않은 것에도 주목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신 거론되지 않았을 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전한 언론이 있나 싶은데요. 외신을 보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문을 닫아버린 대한민국 기자단, 대통령 1호기에 김건희 씨와 셀카를 찍어대는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더 기대할 게 있나 싶은 거죠.